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3주차에는 색채 지각의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교시에는 눈과 색채, 특히 색채를 지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번 2교시에는 색채를 지각하면서 색채에 의해서 지각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색의 생리적 지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생리적 지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색스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색스능과 관련돼서 색채의 항상성이란 것이 있는데 색채의 항상성이란 무엇인지, 명소시, 암소시, 방명시, 시감도의 내용과 또 그 외의 다양한 색의 생리적 지각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색이 단색광이 되겠죠? 어떤 주된 스펙트럼상의 파장이 있는 곳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물게 될 경우 분명히 그 공간은 특정 파장대의 특정한 색이 지배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런 색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왠지 무채색 공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실에 붉은색 전원이 들어와 있는, 불들이 들어와 있는 암실에 붉은색 잉크를 보게 되면 그 잉크가 붉은색이 아니라 투명한 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 조명을 이루고 있는 광원색의 눈이 익어서 그 광원색과 똑같은 스펙트럼을 지니는 것을 무채색으로 느끼게 되는 형상, 혹은 그런 전체적인 색상이 너무 눈에 익어서 마치 그러한 색상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 또한 chromatic adaptation, 색 수는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선글라스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렌즈에 있는 색상 때문에 처음에 보는 대상이라든가 그 주변의 색상들이 선글라스의 색상과 조합된 색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인지 구분을 잘 못하게 되죠. 이런 것도 역시 색 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옆에 이 정육점에 불그스레한 조명을 받고 있는 사진을, 구기들이 지어져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복합광이 있는 상황에서 붉은색 조명이 있을 때는 그 붉은색의 특성을 보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좀 더 붉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되겠죠. 헌데 이러한 붉은색 조명 환경이 다 전체적에 거의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이 붉은색이 그렇게 붉게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무채색에 가까운 환경처럼 점점 더 그런 붉은색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복합광의 환경처럼 적응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각 현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색 수는 형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색을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객관적인 빛의 특성이 변하면 같은 물체라 하더라도 그 물체의 객관적인 색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사람들은 어떤 한 상태에서 어떤 일정한 환경 속에서 물체를 관찰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전의 환경에서 보았던 그 물체의 색상인 것처럼, 그 색상 그대로인 것처럼 그 대상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색채 항상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빛자극 등의 물리적 특성이 변해도 색채의 색감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옆에 예로서 이미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태양 광선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컬러들의
환경이 변하면 광원이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형광등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태양 광선 아래에서 보았던 이 노란색과 형광등 아래에서 보는 이 노란색은 분명히 틀린 색으로 지각되겠죠. 틀린 색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역시 옆에 있는 주황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포토 이미지로 봤을 때도 분명히 컬러가 틀리죠. 그리고 백열전구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물체들의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빛의 특성, 그리고 색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보았던 이 태양광의 옐로우가 그대로 형광등 아래나 백열전구 아래나 똑같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색채 항상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항상 그 장소의 조명에 맞는 색수정 필터를 쓰는 것처럼 스스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색채가 늘 그러한 색채인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이 변해도 늘 동일한 색상처럼 느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색수능과 더불어서 명수능과 암수능이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 눈이 굉장히 부시고 너무나 환해서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잠시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밝음에 익숙해져서 수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져서 밝은 곳에 있는 대상물들을 점점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 혹은 밝은 곳에서 더 밝은 곳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런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밝음에 적응하게 되는 명수능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흔히 저희들이 이제 카페나 아니면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 느끼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둡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정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두운 것이 그다지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의 경과 후 빛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암수능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둡게 느껴지지만 점점 어두운 환경을 더 밝은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밝음 정도로 느끼고자, 수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암수능이 되겠죠. 명서시와 암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 살펴본 수능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의 속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명서시, 암서시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정한 밝음이 있을 때 눈이 작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소시 혹은 명수능시, 광수능시각, 포토픽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소시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밝기가 100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이상일 경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워낙에 이 칼라라는 것이 깊숙이 들어가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각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호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D라고 하는 것은 칸델라라고 하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칸델라, 뭔가 유사한 단어가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캔들, 초죠, 초, 양초. 캔들이 어원이 된 그런 단위인데요. 칸델라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것이 초 1개 정도의 빛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나온 기호는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그러니까 제곱미터죠. 칸델라 퍼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휘도, 어떤 방향으로부터 물체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이런 기호 자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빛의 광도를 나타내는 칸델라, 이런 캔들이 per 스퀘어 미터 1제곱미터에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타나 있냐라는 그런 기호입니다. 1제곱미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빛의 강도가 어떤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100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다 하면 1m 1m 공간 안에 100개의 초가 켜져 있는 정도의 밝기가 되겠죠. 그래서 명소시라고 하는 것은 100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 이상인 경우, 그것을 명소시라고 하고요. 이런 명소시, 비교적 밝은 환경이 되겠죠. 일정한 밝음 이상의 그런 환경에서는 명암을 지각하는 간상체보다 RGB를 감지하고 RGB의 밝고 낮음, RGB의 명암이 되겠죠. RGB의 명암을 감지해내는 추상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색채 감각, 색상의 자극을 모두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지각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박명시를 건너뛰고 암소시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암소시는 명소시와 반대로 주변 환경 밝기가 1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 이하일 경우입니다. 1m 1m 공간 안에 초 하나가 켜져 있는 그런 밝기 이하죠.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시지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지각대에서는 RGB를 감지하는 추상체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상체만이 활동을 하게 되어서 명암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체, RGB를 인식하는 추상체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의 구분은 어려운 시지각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박명시는 무엇냐? 아까 명소시는 100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 이상일 경우가 되라고 했었죠. 그리고 암소시는 1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 이하일 경우. 그러면은 요 100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와 1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어두컴컴한 그런 중간 단계의 박명, 그러니까 밝음이 희박한 그런 상태의 시지각대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100 칸델라 per 스퀘어 미터 사이에 있는 이런 밝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간상체와 추상체가 모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GB의 명암뿐만 아니라 그냥 RGB와 상관없는 밝음과 어두움을 인지하는 추상체가 서로 약간 다르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색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박명시에는 시지각적인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명암을 느끼는 간상체의 활동은 이런 식으로 되어가죠. 밝은 데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박명시 이하가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상체 같은 경우에는 박명시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빛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주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느끼게 되는 전체적인 시지각 세포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면시서부터 움직이는 추상체, 그리고 그 이하, 박명시 이하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상체가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박명시 때는 색상에 대한 지각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었죠. 왜 그러냐 하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추상체의 활동은 감소를 합니다. 그것도 추상체가 또 물론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지각을 하게 되는 색상이 그 어두워짐에 따라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할 때 혹은 환경이 변화할 때 시지각의 주요 역할이 RGB를 감지하는 추상체에서
명암만을 인지할 수 있는 가상체로 이동하면서 어떠한 지각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어두워지면은 제일 먼저 빨간색이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과 보라색이 점점 더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서 밤이 되면 청색이나 초록색 계통의 색을 지닌 물체 식별도 용해지죠.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은 푸르스름한 것들이 더 잘 눈에 띄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푸르스름한 것이 더 눈에 잘 띄는 박명시에 어스름한, 뭐 저녁 시간대나 노을이 질 때쯤이나 빛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푸른 것이 더 눈에 잘 띄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프르키네가 발견했다고 해서 프르키네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푸르스름한 것이 박명시에 더 잘 느껴지니까 프르키네 현상이다. 뭐 이렇게 숙지하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어두컴컴한 클럽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물론 조명이 녹색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빨간색 눈에 잘 안 띕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빨간색 옷을 안 입고 와서 그럴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 파란색 옷, 그리고 요 하늘색 옷, 눈에 굉장히 잘 띄죠? 이분들은 아마도 색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밝은 데서 눈에 잘 띄는 붉은색보다 오히려 단파장 계열의 색상들, 파란색, 하늘색,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띈다! 라는 것을 이미 지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르키네 현상, 어두컴컴한 곳에서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이 더 눈에 잘 띄는 그런 현상이다. 시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의 일정 파장대 에너지가 빛으로 밝게 잘 인식되는 그런 정도를 시감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색상의 밝음을 인지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는 연두색, 황록색이죠. 555나노미터로 가장 밝게 느껴지는 그러한 색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낮을 경우에, 밝을 경우에 그렇고요. 야간에 취상체는 빛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명암만을 감지하는 강상체가 활발하게 반응하는 그런 야간에는 507나노미터의 녹색이 시감도가 그 밝기가 가장 잘 느껴지는 그런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눈에 잘 띈다 하면은 주변에 빨간색 간판이나 빨간색으로 된 것이 많은데 빨간색이 더 눈에 잘 띄는 게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시감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렇게 밝음 정도를 그 기준 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눈에 더 잘 띄냐 안 띄냐 라는 것을 기준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잘 띄는 색은 대비가 강한,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 눈에 튀는, 대비가 잘 되는 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감도가 높은 색은 인지가 잘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가 잘 돼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색상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인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시감도가 높은 컬러들을 사용하거든요. 그 예로서 비상구나 병원의 녹색 십자가 같은 것들이 녹색으로 혹은 초록색으로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감도가 나오면서 비시감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비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시감도가 아닌, 그러니까 아닐비의 그 비시감도가 아니라 비교할 때 그 비자입니다. 그래서 시감도를 비교하는 것, 그래서 시감도를 비교한 값, 그것이 이제 비시감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율이죠. 시간 비율. 비교를 하는, 시감도를 비교하는 것, 비시감도.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감도가 높은, 시감도가 높은 555나노미터,
야간시라고 하면은 여기 507 정도 나노미터 정도의 그런 최대 시감도 값을 1로 기준 삼고서 다른 주파수대와 시간 비율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시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최대 시감도와 최소 시감도의 시간비가 약 1만 배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시감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지각현상 중에 하나가 세금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될 텐데 이 그림자라는 것이 광원이 되는 색에 보색의 느낌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근현상이다 이렇게 그 현상의 이름을 붙여놓았죠. 이 음이 뭐 소리의 음이 아니라 색에서 소리가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현상이라고 하면 그림자가 어떤 색을 띠고 나타나는 현상이 세금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빛에 의해 생기는 제 그림자는 청록색이 느껴지고 뭐 이미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광원의 보색을 그림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현상으로서 이것은 이제 그림자는 아니지만 작은 면적의 회색이 채도가 높은 유채색으로 둘러싸일 경우에도 그 회색이 해당하는 주변에 있는 그 유채색의 보색인 컬러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것도 역시 세금 형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헬슨 저드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배경보다 물체가 밝을 경우에 그 물체의 색상이 광원색과 동일한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느껴지고 배경보다 이 물체 색상이 어두울 경우에 대상 물체가 광원색의 보색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헬슨과 저드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헬슨 저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슨 저드 효과 배경색이 있고요. 배경색보다 대상 물체가 밝을 경우 그 물체가 광원과 유사한 색상을 띠게 되고 배경보다 물체가 어두운 색상의 대상일 경우에 그 광원의 보색, 반대가 되는 색상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이 헬슨 저드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물체가 어두운 곳에서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색상이 이게 처음에는 약간 노란기가 있는 무슨 연두색처럼 보였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녹색에 가까워진다거나 이런 색상의 느낌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빛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색상이 같아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졸트와 브리케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거죠. 이런 현상은 밝기, 명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밝기가 되겠죠.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느껴지는 색상이 파장대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칸델라 퍼 스퀘어미터일 경우에 연두색이었던 것이 워낙에 그대로 가면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광도가 바뀌면 어떤 색상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빛과 상관없이 원래의 색이 그대로 밝아져도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그리고 G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그리고 Y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의 파장대의 색상들이 그것인데요. 단파장부터 B부터 말씀을 드리면 474나노미터 컬러가 되겠죠.
컬러가 붉은 색상이고요. 그 다음은 506나노미터의 컬러, 청록색이 되겠습니다. 블루와 그린 사이에 있는 그린에 가까운 요 컬러가 이제 청록색 G가 되겠고요. 그리고 황색 요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록색의 보색으로 보이는 적색광, 스펙트럼 상에서는 없으나 이 청록색의 보색으로 보여지는 요 컬러 역시도 광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색상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라고 하네요. 또 에브니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옆에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백색이 더해졌을 경우에, 백색광이 더해졌을 경우에 색상의 밝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러니까 수준 그대로, 채도가 변하는 수준 그대로 색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색상이 변하는 것이죠. 밝아진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색에 흰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붉은색보다는 어째 보라색과 더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에 흰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또 연한 녹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이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과 같이 파장이 같아도 색의 채도가 변하면 이 색상이 일률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수치적으로 딱딱딱딱 뭐 그대로 변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어느 한 색 쪽으로 치우쳐져야만, 기울어져야만 그 색상 그대로 유지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분위 이펙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앞서 보신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랑 유사한 것 같은데,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 명도, 빛의 강도, 명도라고 할 수 있겠죠. 명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한다면, 에브니 효과는 색자극의 순도, 선명함이 되겠죠. 그 채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쓰시고 있는 책에 보시면은 가운데 무채색이 있고 무채색 여러 다른 컬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바깥쪽으로 외곽쪽으로 순색들이 놓여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순색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값을 가지고 딱딱딱딱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약간 휘어져서 어느 색 쪽으로 치우쳐질 때 그 색상이 더 그색다워 보이는, 물론 명도는 같은 상태에서, 그쵸? 채도만 변해서 무채색에서 어떤 순색으로 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색상으로 치우쳐져야 그 색이 그러해 보이게, 그 색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에브니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색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색의 개념은 원셀 색표계의 보색 개념입니다. 원셀 색표계에서 원셀의 색상 안에서 서로 마주보는 색, 대각선 반대색이 되겠죠. 그런 대각선으로 반대색의 색상이 보색이고, 그리고 그 보색을 섞으면은 회색이 된다. 이런 개념들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거치시면서 인식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셀 색표계의 보색뿐만 아니라 보색의 개념으로서 물리보색, 그리고 심리보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보색, 우리가 그 색의 물리학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었죠. 우리가 느끼는 색은 물체가 흡수한 색을 제외하고 반사하거나 아니면 투과된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투과나 반사나 혹은 산란을 통해서 철시도 느껴지는 그 물체의 색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물체색으로 인식된 그 빛을 제외한, 뭐 흡수되거나 뭐 딴 것으로 산란해서 느끼지 못하거나, 이런 모든 빛의 총합이 물리적으로는 보색이 되겠죠. 물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땐. 그래서 물리보색이라는 것은 물체색으로 인식된 빛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빛의 총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리보색은 무엇일까요?
자,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생각해서 이 색의 반대색은 이걸 거야 라는 것이 보색이 아니라, 여기서 심리 보색은 일정 시간 동안 그 특정한 색자극이 계속되었을 경우에, 색자극이 노출되어 있다가 갑자기 그 색자극이 사라졌을 경우에 우리가 잔상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잔상이 색 자극의 반대색, 보색이 되겠죠. 보색으로 남죠. 이렇게 보색 잔상으로 남는 그 컬러가 바로 심리보색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심리보색은 생리보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그런 보색, 어떤 특정 물체의 부해잔상으로 남는 그런 컬러가 심리보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보색은 서로 각각 다른 색에 반응을 하는 초상체와 또 명암에 반응하는 간상체가 서로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작용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이론이 이 심리보색의 이론으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심리보색을 살펴볼까요? 위에 있는 이 컬러의 O 중앙점을 한 15초간만 바라봐 주세요. 제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잠깐 눈을 감으셨다가 밑에 있는 검은 점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눈을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자, 보색이 나타나죠? 이런 것이 바로 심리보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잔상인데, 잔상 중에서도 정해잔상 혹은 양성잔상의 반대가 되는 개념인 부해잔상 혹은 음성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색자극에 대한 보색잔상, 부해잔상으로 남는 그런 컬러가 심리보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적 지각현상에 대해서 배웠죠. 색수능과 관련돼서 색채 항상성 개념도 함께 공부를 했고요. 명수능과 암수능,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시지각대, 밝은 경우에는 명소시, 어두울 경우에는 암소시, 그리고 어슴푸레한 어느 정도의 어둠이 있는 그 명소시와 암소시의 사이인 빛이 희막한 박명시, 그리고 박명시에 나타나는 프리키네 현상 살펴봤고요. 또 그 시감도, 세금 현상, 베졸트 브로케 현상, 에브니 효과, 물리보색, 심리보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교시에는 공각적 특성에 의한 지각현상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